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 기능이 직업교육 기능이 우선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가 사실 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인력 양성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볼 때 사실 이 우리 고등교육의 구조가 과연 잘 적합하느냐, 그게 잘 대응하고 있느냐, 제가 그게 항상 이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기능적 부분에 이 직업교육, 사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이 대단히 축소가 되고 이 사람을 가능하면은 작게 쓴다는, 작게 고용한다는 구조로서 기업과 모든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도 사실 계약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호법 하다 보니까 사람을 쓰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페셜리스트, 아니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과 적성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꿈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 운영의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대학 내에 있는 학과의 포트폴리오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정원 조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학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총장으로서는 저항과 또 진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교수들이 사실 변화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수들이 저희 철학적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도 해주시고 또 협조도 해주시는 부분 공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그래도 좀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실 이제 고등교육 시장의 총체적 위기, 사실 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구 구조하고 대단히 밀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 구조하고 대단히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사실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지? 참 천안 이후에 더 많은 인구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교육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을 가게 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수도권에 있으면서 또 이 장점도 있겠지만은 비수도권에서 사실 이 길을 돌파하려고 하는 교육적 순수한 접근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잘 시키게 된다면은 미국에 가면은 모든 학교가 우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탠퍼드 이야기하는데 오린 컬리 보스턴, 그 다음에 뭐에 있느냐? LA에 있는 이 조그만 칼리지들이 연봉이 더 높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35분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지금 정확한 우리 양지영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35분 이렇게. 지금 49대인가 그럴 겁니다. 고든 지금 문제. 리버럴 아트 칼리지 출신. 다시 얘기하면 스몰 칼리지 출신. 이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입니다. 15분.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요하고 앞으로 대학이 사실 이런 학령이고 감소가 되고 이럴 때는 스몰 앤 스트롱이 돼야 한다. 적고 하는 강소 대학이 돼야 한다. 강소 대학을 하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졸업생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US 대학의 랭크, 미국의 대학의 랭크의 1번이 뭐죠? 그게 뭔가? 그게잖아요. 졸업생의 진로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 졸업생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것으로서 평가라는 일본 우리같이 어쩌고 이런 평가,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국제학 평가에서요.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럼 일반 대학에서도 지금
이거 논문 편수 오늘 나오실 때 말씀드릴게요. 용병을 사고 옵니다. 지금 일반 학생들이 대학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이 동남아시아, 예? 이쪽에 학생, 인도까지 유학생을 유치합니다. 등록금 줍니다. 생활비 줍니다. 그래서 뭐 하죠? 논문 만듭니다. 논문 만들어가 발표합니다.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국가에 기여하게 있습니다. 맞죠? 먼저 그 나라의 국가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 학문의 등가성에 접근하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 야들 교육 다 시키고 어디 가면 그 나라로 다 보냅니다. 지방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지금. 이 엄청난 말을 잘못,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하면은 외국인의 제일 주저자가 다시 외국인 출신이 아니야. 이것도 많이 따져야 돼요. 이 글로벌에서 따져야 될 이유 지금 학교에서.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어제 내가 경북대학에 모모 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립대학의 총장이 지금 공전되고 있잖아. 이게 바람직하느냐. 국립대학에서 원트럼이 공전되면은 다른 대학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긴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대한 논문 편수, 이런 평가의 방법들, 그러고 일반 대학의 평가하고요, 전문 대학의 평가는 달라야 돼요. 참 웃기는 게 오늘 이야기 자, 이거 아니에요. 참 내가 깜짝 놀랐는 것이 샌터니얼 대학 하는 데겠죠. 저 캐나다에 가면은 기계공학과 예를 들게요. 거기가 수업이란 당해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에서는 이 노동시장에서 기본적 스펙을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수업 연한이 정해져야 되겠죠. 일적으로 같지 않은데요. 기계공학과 예를 들면 2년 과정을 딱 하면 뭐 하는가? 테크놀로지 앤 테크니션의 교육을 하고 3년을 딱 하면 테크니션을 해요. 그럼 야가 4년까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테크니션 플러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 공학, 학문적인 부분. 참 우리는 심화 과정을 하면 2학년 졸업하고는 2학년을 가잖아. 그럼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서 내가 심화 과정, 학사학위 과정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졸업하고 평가를 하잖아. 그걸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학년 1학기 때 갈 거냐 안 갈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럼 한 학기가 남았죠? 그럼 커리큘럼이 틀려요. 틀려가지고 야가 그 2학년 2학기 때 교육의 자기의 수준을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럼 야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테크니션 과정에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모든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조금 낙후된 부분도 있고 사실 교육에 대한 본질을 보고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육이라 하는 것은 교육의 어떤 기능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하겠다. 수업면 다양하게 이게 뭐 중요하냐. 일반 대학 이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우리 후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인력 양성을 산업구조에 매칭시키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등골도 안 빼야 될 거 아닙니까?